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우리 몸의 삼초경락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삼초경락은 없는 장부다 그러죠. 무형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네, 장기는 없는데 경락은 존재하고, 그리고 삼초를 한의학에서는 우리 소화기관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다면,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초, 명치 위, 그럼 여기가 명치가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명치 위쪽을 상초라고 합니다. 명치 아래쪽과 우리 배꼽 이쪽까지 여기를 중초라고 하고, 그리고 배꼽 아래를 하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초가 우리의 소화기관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한다, 잘 먹게 한다, 잘 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대변을 잘 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장기도 없고 이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간단한데, 이 3초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간이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족거름 간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경락은 보이지 않지만 간이란 이 형태는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은 증명이 안 되지만 간경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지만, 삼초는 그게 힘듭니다. 삼초 자체가 무형, 형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오래돼서. 상초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나절에 밤낮의 온도 차로 인해서 생기는 안개가 있죠. 상초, 명치 위로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초는 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촉촉한 습. 하초는 도랑,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은 세 번째 삼초경락의 세 번째 혈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혈자리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워서 주저앉는 사람들, 우리가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부른다거나 뭘 하려고 뻘떡 일어났는데 그냥 푹 주저앉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질병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폴딱 일어나니까 툭 떨어지고 하니까 병원을 가죠. 그럼 빈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근거로 빈혈이라고 한다면
그럼 빈혈약 먹으면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과학적으로 철분이 부족하니까, 너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다,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철분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의사 박사가 얘기하니까.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 잘 안 보이네. 이게 잘 보이네요. 한의학에서는 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이게 지구라는 말이죠. 이걸 태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태양. 그러면 지구는 뭐 여기 어디쯤 있겠죠. 이게 지구. 자, 태양은 거듭뛰고 태양이 중요하지만 우리하고 밀접한 무언가가 없으니까요. 자, 이걸 지구라고 합니다. 이걸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은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멈춘 자가 되는 거죠. 지구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구가 어떻게 하죠? 태양을 돌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계 방향.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지구가 태양을 붙잡고, 태양이 지구를 붙잡은 거죠. 이렇게 가야 맞죠. 태양이 지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도나요? 아닙니다.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누구를? 태양을. 지구는 태양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즉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 지구라는 게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건 기운 이렇게 얘기하죠. 기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지구가 탄생하다 보니까 지구는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돌아요? 지구 자체, 이걸 자전 이렇게 얘기하죠. 자전. 지구는 자전을 한다 그죠. 지구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제가 틀렸는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을 건데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또는 멈춘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정석인데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돈다거나 이 태양을 돌던 걸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죽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역한다, 이걸 역이라고 하죠. 지구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돈다, 이걸 역한다 그러죠. 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태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이 역한다 그래요. 근데 이 역한다라는 말, 죽는다라는 말,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나하고 관련 없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딱 일어날 때 위는 맑고 청명하다 그랬습니다. 위는 맑고 청명하다. 이게 위쪽이겠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기가 위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요? 아래가 되겠죠? 아래쪽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는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건 위에 있고 라고 써요. 맑고 깨끗한 거, 무겁고 둔탁한 건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앉아 있을 때 이 상태를 유지를 하죠. 내 몸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거죠. 몸. 이 검은 것이 몸입니다. 검은 원이. 내가 이 상태에서 앉아 있을 때 이와 같이 위는 맑고 아래는 무겁고, 그러니까 위는 기가 있고 아래는 혈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위에는 기가 존재를 하고 현재, 아래는 혈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와 혈이 돌면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극의 문양이 생긴 거죠. 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몸뚱아리를 순간적으로 딱 일어섰다는 말이죠. 일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딱 일어서 버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 이 기운이 갑자기 이렇게 섞여 버리는 겁니다. 맑고 청명한 이 파란색은 내가 일었을 때 같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맑고 청명한 것이. 뭐 무겁고 둔탁한 것은 내가 일어섰을 때 똑같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올라서면서 위로 올라서 버린 거죠. 둔탁한 것이 위로 올라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이 기운이 돌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이 기운이 돌려면 어떻게 돌아야 돼요? 태극처럼 어떠한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일정한 방향성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맑은 것과 탁한 것이 섞여버린 거죠. 섞여버려서 지할 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러워서 다시 폭 주저앉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현상은 3초의 기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제가 배를 탈 때 그랬죠. 처음에 배를 탈 때 속이 미식거리고 오바이트 나올 것 같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내 기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시간 일정하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기운도 밀려갔다 밀려왔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초의 기운이 강하다, 제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현상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건 뭐죠? 3초의 기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초, 우리 몸에 있는 3초의 기운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강한 힘을 얻게 해주는 것, 이걸 세 번째 혈자리 오행으로 목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똑같이 네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그래서 주먹을 딱 쥐고 바로 네 번째 손가락을 따라와서 이 뼈를 딱 넘어서면, 주먹을 딱 쳤을 때 온폭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뼈와 네 번째 손가락 뼈와 다섯 번째 손가락 뼈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으면 폭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주먹을 딱 짚니다. 지면 이 볼록 튀어나온 뼈와 뼈 사이에 손등 쪽으로 약간 가면 여기 쏙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가 목혈입니다. 목혈. 3초 경락의 목혈. 그래서 요 자리를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지압 방법은 알려드렸죠? 꾹 눌러서 툭 밀고 살짝 들어서 뒤로 당기고, 꾹 눌러서 툭 밀고 살짝 들어서 뒤로 당기고, 이걸 200번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200번을 하시면 됩니다. 목화.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왼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편한 게 왼쪽에 있다 그러면 오른손을 하시고요. 불편한 게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왼쪽을 하시고, 어디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어지럽다 그러면 왼손을 하시면 됩니다. 왼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가운데서 주먹의 뼈를 살짝 넘어서면 요 또 네 번째 손가락 뼈와 다섯 번째 손가락 뼈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주먹을 졌을 때 주먹을 바로 쭉 가서 주먹을 딱 넘어서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손끝 방향으로, 손등 방향으로, 내 몸 쪽으로 꾹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200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초 밑으로 배뇨라고 그러죠. 설사나 대변이나 소변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음식물이 오랫도록 머물러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상체,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아니면 퍼뜩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효과를 봅니다. 왜? 3초라는 건 세계의 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 상초, 중간, 중초, 아래, 하초, 그래서 3초라고 합니다. 이 3초의 목혈, 오행상으로 금, 수, 목혈을 강하게 200번을 손등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하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초, 소변 대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나는 먹는 것도 괜찮고 소화도 좋은데 이상하게 변이 좀 그래, 소변이 좀 그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난 먹는 것도 잘 먹고 대변 소변도 잘 봐, 근데 이상하게 속이 좀 뭔가 이렇게 메스꺼워, 이런 게 있어 라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좀 어려워,
먹고 나면은 속도 편하고 대변 소변도 잘 보는데 먹을 때 나 이게 싫어. 뭔가 이게 목에 걸리는 것 같고 뭔가 약간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앉았다 일어나면 갑자기 멀미가 나서 어지러워, 그래서 주저앉아 라고 하는 분. 나는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멀미를 해, 이런 사람들. 대충 이제 감 잡히시죠? 이런 사람들은 수소양 삼초경락의 세 번째 혈자리, 그 세 번째 혈자리 금수목, 목의 혈자리를 지압을 하시면 강한 목기로 인해서 그 기운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운을 돌려준다는 거. 그 기운을 돌려주면 좀 나아지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3초 만의 문제라면 그 지압만 하고도 끝납니다. 다음부터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3초의 병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3초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관할을 합니다. 주로 육부에 관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모두 관할을 해요. 3초가 관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3초의 경락을 움직여주면 좀 나아. 근데 뭐 하루나 이틀 있으니까 또 그러더라. 그럼 또 지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일을 하시면 돼요. 3일. 3일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은 지압을 할 때는 괜찮아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러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하더라.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하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방광이라고 했죠. 신방광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초, 소화기관, 담즙, 비장, 이런 부분에, 간, 이런 부분에 중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속이 좀 미식거리고 뭔가 좀 그래 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했더니 괜찮아.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똑같아.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지압을 해봤다. 그런데도 지압할 때는 좋은데 하루나 이틀 요 정도, 3일 정도 지나니까 그 증상이 되돌아오더라.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중초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멈췄다, 또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기존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걸 같이 얘기는 합니다. 제가 같이 얘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 실생활에서 좀 응용이 편한 쪽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나머지는 증상 현상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초 내가 어지럽다든지 또는 먹는 것에 문제가 있다든지, 먹을 때 이제 목도 같죠? 목도 똑같습니다. 상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목구멍도 3초에 해당이 됩니다. 상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상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싸는 것도 잘 싸는데 이상하게 배가 더부룩해, 이건 중초에 해당이 됩니다. 난 먹는 것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돼. 좀 먹고 제 시간 되면 배도 고프고 다 좋아. 근데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분들은 지압을 해보시고 그 현상 좋아진 것 또는 뭐 그걸로 인한 제2차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댓글 달아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다루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댓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소양 삼초경의 세 번째 혈자리 오행의 목혈, 그리고 오수열의 정형 수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혈을 여러분하고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